델코리아에서 그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 롤을 맡고 있는 정진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윈도우 서버 2012의 아이덴티티와 액세스에 대해서 한 70분 동안 그 강의 제가 기술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제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깜짝 좀 놀라셨을 거예요. 이게 갑자기 윈도우 서버 2012 얘기를 한다고 해놓고서 이거 갑자기 왜 2008 슬라이드를 얘가 펼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그 윈도우 서버 2008이 런칭이 됐었고 또 그 행사장에서 제가 저 가상화 중에서 그 터미널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 가상화 세션을 여러분들에게 그때도 이렇게 한번 나와서 세미나 스피커를 했었는데요. 윈도우 서버 2008이 나오고 윈도우 서버 2008에서 MS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윈도우 서버 2012로 오면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고 또 윈도우 서버 2012에서는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이 프로덕트들이 그 고객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2008 슬라이드를 다시 펼쳐서 꺼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지금 보면은 앞에 다음에 나오는 2012 슬라이드에 비하면 조금 벌써 약간 촌스럽다는 느낌도 좀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예전에는 저런 그 윈도우 서버가 좀 그 운영 체제로서 강해졌다라는 게 2008에서는 그 MS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화를 지원한다는 게 그러니까 가상화를 지원하고 하이퍼V가 이제 2008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체제로서 어떤 이런 안정적인 그런 기반을 가졌다라는 게 2008에서 전달하려고 했었던 메시지라면 사실 앞에 그 오전에 했던 키노트 세션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또 재방송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적인 기반이 2008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면은 윈도우 서버 2012로 넘어오면서 MS가 고객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IT 산업에게 던지는 화두는 클라우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네 가지 필라가 있어요.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가상화를 넘어 그리고 여러 대의 서버를 한때처럼 관리 그리고 어떤 클라우드에도 모든 운영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최신 업무 스타일을 지원한다. 사실 이렇게 필라들을 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사실 저 내용 네 가지 내용들은 클라우드를 대표하고 있는 어떻게 가장 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상화를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서버 가상화나 아니면 VDI를 위한 그런 가상화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실제 가상화가 아니라 어떤 그 아주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한 그런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대의 서버를 한때처럼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리나 이런 게 분명히 아주 큰 포인트가 될 텐데 운영할 때는 가장 큰 뷰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쉽게 윈도우 서버 2012에서 관리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 이 부분은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허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그런 매니지먼트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파워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로 서버를 간단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그리고 어떠한 클라우드에서도 모든 운용 프롬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피처가 나와 있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뭐 클라우드를 얘기하고 있는 이제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좀 다른 개념이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니면은 뭐 그 아이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일단 뭐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언제 어디서건 내가 서비스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서비스들이 내가 집에서 사용하건 회사에서 사용하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리스돼서 동시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싱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플랫폼들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게 이기종이나 아니면은 다른 타사의 시스템이랑도 연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화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최신의 업무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제 다음 세션인 VDI 세션에서 아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업무 환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니웨어에서 어떤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내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용할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를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그런 비즈니스 연속성이 다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필라들이 윈도우 서버 2010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이덴티티랑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제목이 이렇게 뿅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은 아이덴티티랑 액세스가 윈도우에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기 아주 쉬워요. 저도 사실 제목을 딱 봤을 때는 아이덴티티랑 액세스가 뭐지? 이걸 뭘 얘기를 하려고 이런 주제를 잡아놓고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실제 윈도우 서버를 윈도우 서버 NT 때부터 그리고 2000, 2003, 2008 현업에서 운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쉽게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윈도우 서버에서 그러니까 윈도우즈 기반에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중앙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액티브 디렉토리입니다.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OS를 지향하는 윈도우 2000 서버 윈도우즈 2012 서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구성이 될까? 타 장비들과 아니면 이기종 서버들과 액티브 디렉토리가 어떻게 확장이 됐길래 그런 플렉시블한 그런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줬을까? 그리고 액세스는 어떻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강화가 돼서 실제 현업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업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지. 그래서 실제 아이덴티티와 액세스라는 이 세션은 윈도우 서버 2012의 액티브 디렉토리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 서버 2012 액티브 디렉토리 중에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굵게 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도 있었고 이제 그것들이 좀 더 강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4가지 큰 피처들을 좀 잡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저도 윈도우 서버 2012 이제 세미나 스피커를 MS로부터 이제 이렇게 제안을 받고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테스트 좀 해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MS에 관련돼 있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실제 보면은 사실 저런 피처들로 나눠져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MS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사 프로덕이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기능들을 이제 많이 적어놨었는데 실제 보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저렇게 한 8가지 정도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좀 집약이 되겠구나. 더 많이 얘기를 하면은 골치만 아프실 거고 어려울 텐데 한 8가지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또 말하는 저도 그러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8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먼저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또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화된 기능들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데모를 진행하면서 좀 지금 식사 이후에 또 3시 정도면 많이 졸리실 시간인데 가능하면 제가 졸리지 않게 좀 나름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윈도우 서버 2012의 액티브 디렉토리 중에서 새로운 기능들 중에 첫 번째예요. 단순화된 설치 및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라이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보면은 데모가 나오는데 아이고 잘 뺐나 보다.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우리가 윈도우 서버 2000부터 액티브 디렉토리가 나왔죠. 액티브 디렉토리가 나오면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한 번씩은 대부분 윈도우 서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설치를 해보셨을 거예요. 뭐 교육센터에서 데모 그런 데모 시연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서도 DC 프로모라는 명령어는 한 번씩 다 태워보셨을 거고 현업에서 운영을 하시면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운영 유지 보수하거나 추가 도메인 컨트롤러를 설치하시거나 할 때 한 번씩은 DC 프로모라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도메인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들은 아닐 거고 액티브 디렉토리 하면 DC 프로모 딱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건데 윈도우 서버 2012로 넘어오면서 DC 프로모라는 명령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도메인 컨트롤러를 구성을 할 때는 DC 프로모라는 명령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사실은 임팩트를 좀 주기 위해서 DC 프로모 이렇게 샥 없어지는 슬라이드를 넣었었는데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DC 프로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실행창 열어가지고 DC 프로모 치면 마법사 뜨고 거기에 내가 만들 도메인 네임 집어넣고 뭐 DNS가 뭔지 이렇게 막 쭉 설정하면 도메인 컨트롤러 설치됐었는데 DC 프로모 이제 안 쓰면은 뭘로 설치하나요? 그런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첫 번째 데모는 도메인 컨트롤러 설치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 거를 데모로 해서 얘가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먼저 왜 DC 프로모가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도메인 컨트롤러 먼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제가 데모 테스트 타운으로 구성을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제가 DC 프로모 데모라고 해가지고 도메인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VM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얘는 윈도우 서버 2012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도메인 컨트롤러 만들려고 그러면 DNS를 누구를 설정을 해야 되죠? 네트워크에서 자기 자신을 DNS 값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첫 번째 도메인 컨트롤러가 될 거고 또 DNS를 자기 걸 참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DNS 설정 정도만 해주시고 나서 바로 윈도우 서버 2011을 그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격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서버 관리자 메뉴는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서버 관리자가 어떻게 변경이 됐고 뭐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면은 아주 편리한 중앙에서 집중된 편리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실제 보시면은 서버 관리자가 나오면 이렇게 대시보드, 로컬 서버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나와요. 근데 이 로컬 서비스를 보시고 그다음에 작업 그룹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이렇게 얘가 컴퓨터 이름이 요거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워크그룹에 있는 일반적인 서버, 그냥 갓 설치된 서버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제가 아까 DNS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액티브 디렉토리의 기본적인 그 리소스를 찾는 네임 리졸루션은 다 DNS 서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DNS라고 얘기를 하는 인터넷 DNS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내에 있는 어떤 뭐 우리가 웹 서버나 이런 걸 찾아가기 위한 DNS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 윈도우 서버에 액티브 디렉토리에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그 DNS 서비스를 사용을 해요. 그래야 얘가 이제 그런 DNS 서버 같은 경우는 서비스 레코드라든가,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위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위치나 이런 것들을 DNS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DNS는 자기 자신을 설정을 해주셔야지 윈도우 도메인 컨트롤러를 구성을 하실 때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 뭐 액티브 디렉토리 기술이 좀 많이 흔해졌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없지만, 예전에 기업에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DNS를 뭐 인터넷이 되는 우리 외부 DNS나 뭐 KT DNS 같은 걸로 지정을 해놓으시고 나서 뭐 복제가 안 된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서버 관리자를 이용해서 이제는 도메인 컨트롤러를 승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보시면 역할과 기능 추가라고 해서 이 필라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윈도우 서버 2008 이후부터는 서비스 설치할 때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도메인 컨트롤러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버풀에서 이 서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도메인 서비스라는 거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서비스는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사실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여기 이제 있는 것들을 제가 좀 그 키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파워쉘 모듈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 관리센터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액티브 디렉토리를 그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명령줄 도구들이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를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능 추가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음을 눌러가지고 설치를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기능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역할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그룹 정책 관리나 이런 것들이 모듈들이 설치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설치를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가 설치가 됩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가 설치가 되는데, 이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가 설치가 되면 도메인 컨트롤러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이거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듈들이었죠. 아까 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렸을 때 파워쉘 모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센터가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줄 도구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도구들이 설치가 됐다고 해서 얘가 도메인 컨트롤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워크그룹에 있는 아무 서버에나 이런 모듈들을 설치를 하면은 이 서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듈들이 설치가 되는 거지,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되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DC 프로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DC 프로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설치되는 동안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DC 프로모라는 명령어 자체는 실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은 로컬 서버에서만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격을 시키고자 하는 서버들, 그러니까 DC 프로모를 통해 가지고 그 도메인 컨트롤러를 만들고 싶은 서버에서만 DC 프로모 명령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작업을 할 때 콘솔 앞에서 그 서버 앞에서 DC 프로모라고 명령을 쳐가지고 그 서버를 승격을 시키던가, 아니면 내가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다가 말 그대로 그거를 하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원격 데스크탑으로 연결해서 그 리모트 데스크탑에서 그 DC 프로모라고 명령을 해서 작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 공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거고, 향후에 나중에는 이 중앙화된 관리를 얘기를 할 때 내가 원격에서 내가 꼭 추가 DC 설치를 하고 내가 또 도메인 컨트롤러 승격을 시켜야 되는데 꼭 그 서버 앞에 가서 작업을 해야 돼? 그 서버랑 꼭 콘솔로 연결을 해줘야 돼? 라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기 위해서는 DC 프로모라는 를 통해 가지고 도메인 컨트롤을 만드는 거를 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MS에서는. 그리고 실제 요거는 뒤에서 제가 그 뒤에 있는 기능들에서 좀 더 이어지는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하는 클라우드랑 연계가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설치가 되면은 실제 이 서버에서는 이게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설치가 됐다고 나오죠. 그러면 설치만 되면은 이렇게 느낌표가 하나 나와요.
야, 뭐 할 거 있다 더. 그래서 깃발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 서버를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격할 건가요?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승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런 안내하는 문구가 나오고 요걸 클릭을 하면은 바로 작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링크를 걸어줬는데요. 이걸 보시면 실제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라고 해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관리 도구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으니까 얘를 도메인 컨트롤러를 올리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윈도우 서버 2008 때도 사실은 좀 비슷했어요. 이런 기능 자체가 여기서 처음 나온 이런 매니저가 처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비슷했는데 그때도 사실 도메인 컨트롤러를 만드는 작업은 DC 프로모를 사용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윈도우 서버 2012는 자유롭게 완전 자유롭게 이제 로컬에만 제한되는 DC 프로모 명령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UI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 요거는 이제 DC 프로모 친 다음부터 나오는 그런 UI들이랑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쉽게 아마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도메인명 넣겠죠. 제가 구성하려고 하는 도메인명을 뭐 예를 들어서 새 도메인 컨트롤러 만든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규 도메인을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구시라는 거는 도메인이 이미 지금 제가 테스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테스트로 할게요. 테스트라고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면 새로운 도메인 포레스트를 만드는 거죠. 도메인 액티브 디렉토리 구조는 이제 포레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도메인들이 있는데 실제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기능 수준이나 도메인 포레스트 수준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진행되는 데모들에서 이런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도메인 컨트롤러가 윈도우 서버 2011호만 처음에 만드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2003이나 2008이나 이런 도메인 컨트롤러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윈도우 서버 2003으로 구성되어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도메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 수준이 다 2003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서버 2012가 설치가 되면서 그때보다 더 많은 이제 기능들이나 스키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도메인이나 이런 이제 승격 2003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스키마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물론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더 해보시고 나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윈도우 서버 2012 액티브 디렉토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2012로 설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렉토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할 수 있는 복원 모드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DNS 위임 옵션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가 여기에는 지금 설치된 서버이기 때문에 DNS 서비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이 액티브 디렉토리를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격하는 작업을 하면서 DNS 서비스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액티브 디렉토리 제가 말씀드렸던 인티그레이션 모드로 DNS를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포리스트 내가 커다란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서브 도메인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커다란 도메인 그 위에 있는 DNS를 사용하겠다 위임받아서 그런 설정들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바로 패스를 하고 그다음에 또 넷바이오스 이름을 아직까지 어웨어하니까 네트워크에서 넷바이오스 이름을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닷컴이라고 제가 테스트닷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액티브 디렉토리에서는 FQDN이라고 해서 이름을 풀이할 때 이제 그런 분리된 이제 이름이라고 표시가 되고 넷바이오스는 그 앞에서 닷컴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테스트를 얘가 넷바이오스 이름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서버가 만약에 테스트 서버다, 테스트라고 있는 서버 네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테스트 공 이런 식으로도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건 왜냐면 넷바이오스 이름은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서버나 이런 개체들을 찾을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이니까요.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는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치를 지정해주는 작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설치를 누르면 다음을 하고 요거는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환경 구성을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요것도 사실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윈도우 서버 2008 이후부터는 어떤 서비스나 아니면은 또 MS가 가지고 있는 자사 프로덕트들, 익스체인지나 링크 서버나 쉐어포인트 같은 것들 설치를 할 때 이 서버가 그런 서비스를 올렸을 때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CPU나 메모리가 예를 들어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르진 않는지, 그리고 환경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점검을 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넘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되면은 X가 뜰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해라라고 하면 느낌표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은 도메인 컨트롤러가 설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설치하는 방법인데 사실 제가 승격
버튼 이렇게 그 아까 깃발 밑에 있는 거 누른 거 빼놓고는 뭐 크게 달라진 거 못 느끼실 거예요. 이게 뭐 다 그게 그거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UI는 그게 그거로 만들어놨지만 사실 그 뒤에서 MS가 의도하고자 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DC프로라는 명령이 로컬에서만 되는 거라면 실제 이런 UI나 이런 것들 서버 관리자를 통해서 원격의 내 그 뭐죠 제 바운더리 내에 있는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서버 바운더리 내에 있는 서버는 내가 한 대의 서버 중앙에서 관리하는 한 대의 서버에서 모든 명령으로 도메인 컨트롤러까지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가능해야 클라우드 상에서 도메인 컨트롤러를 배포를 할 때 실제 아주 플렉시블하게 배포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클라우드 상에서 도메인 컨트롤러를 배포해야 되는데 그거 배포되는 도메인 컨트롤러마다 따들어가가지고 DC프로 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필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데모를 사실 길고 지루할 수 있지만 보여드린 거고 사실 아주 쉬운 데모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추가 도메인 컨트롤러를 배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서버 관리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메인 컨트롤러가 2대가 있고 이 3번을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격시키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이제 승격을 시키고 싶을 때 여기도 역할 기능 및 추가 눌러서 똑같이 지금 저는 1번 서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3번 서버에 대해서 야 이거 도메인 컨트롤러로 만들자. 도메인 서비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요 이제 화살표가 나오겠죠. 이 화살표에서 추가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격 눌러주고 아까 1년의 작업들을 거치시면은 그러니까 그 1년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패스워드 넣고 어느 도메인에 가입시킬지 넣고 뭐 그런 작업들을 거치시면은 쉽게 도메인 컨트롤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순화된 설치 및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단순화된 설치 및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단순하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그러니까 클라우드상 또는 아니면은 내가 뭐 클라우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회사에서 내가 좀 DC를 좀 더 편하게 빨리 배포하고 싶다 이런 니즈를 가지고 계신 고객이라면은 그런 시나리오에 얘가 부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구나 DC 프로모가 그래서 없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뭐 파워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바로 작업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오전에 뭐 이렇게 파워쉘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배포 때에는 아까 그 추가 도메인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그냥 서버 관리자에서 쉽게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구성 요구사항은 윈도우 2012 도메인 컨트롤러 설치할 때만 현재는 지금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려고 하신다면은 역시 DC 프로모를 계속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도메인 컨트롤러 구성 시에는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어드민이랑 스키마 어드민에 관련되어 있는 권한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그 단순화된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